H1만도라는 자동차 기업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야 한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흥미로운 퍼즐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이 퍼즐 한번 풀어보시죠.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투자 보고서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건데요. 관세에 가려진 비용 구조의 안정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관세 문제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현재 주가가 35,004억 원인데 애널리스트들은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꽤 큰 상승 여력이죠.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매수를 추천하는 건지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겉으로 보면 HL만도 정말 잘 나가는 회사처럼 보입니다. 성장세가 뚜렷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익성에서는 자꾸만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딜레마입니다. 매출은 정말 인상적으로 쑥쑥 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익은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돈은 많이 버는데 왜 남는 게 별로 없지? 이 불일치, 이게 바로 HL만도가 지금 마주한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자, 그럼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을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은 회사 밖에 있습니다. 바로 관세라는 역풍이죠. 문제가 뭐냐면 미국 쪽 관세 비용이 생각보다 늘어난 겁니다. 이게 최근에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선분기 이익 전망치도 낮아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고객사들하고 이 비용 우리 같이 좀 부담합시다 하고 협상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장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관세 문제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 뒤에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어떤 흐름이 숨겨져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매출이 5.3조에서 9.5조로 거의 80%나 늘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에요. 그런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565억에서 3,878억으로 46% 증가에 그쳤어요. 심지어 영업이익률은 5%에서 4.1%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죠. 매출은 저렇게 높이 솟았는데 이익은 그 절반 정도밖에 못 따라온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거죠. 도대체 그 많던 돈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바로 R&D, 즉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미래를 위한 혁신에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해서 투자해 왔다는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HM한도가 쓰는 영업 비용을 쫙 펼쳐보면 정말 놀라운 부분이 보입니다. 가장 큰 조각, 무려 31%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R&D 비용이에요. 돈 벌어서 미래 기술 개발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한도에 반짝 쓴 돈이 아니에요. 보세요. 2015년에도 매출의 4.9%를 썼고요. 2019년에는 6%까지 치솟았죠. 지금도 5.5%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야 겨우 조금 줄어들기 시작할 거고요. 이건 그야말로 지난 10년간 미래를 보고 꾸준히 실행해온 거대한 전략적 투자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가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래도 이 주식은 사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 그들이 보는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익이 안 나지? 라고 생각했던 그 비용 문제가 사실은 이제 곧 돈이 될 수확을 앞둔 거대한 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거죠. 아까 말했던 관세 부담을 고객사와 협상해서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지난 10년간 열심히 개발했던 그 첨단 신제품들을 시장에 내놓고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럼 그 신제품들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IDB2 같은 차세대 통합 전자 브레이크, 또 북미 자동차 회사들에 들어가는 ADAD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EMB라는 순수 전자식 브레이크까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복잡하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다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면 마진이 확 좋아질 거라는 기대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우리는 HL 만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애널리스트의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관세라는 문제에만 너무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안정화되고 있는 비용 구조라던가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R&D 투자가 이제 곧 열매를 맺을 거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남들이 못 보는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매수 추천의 진짜 이유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점점 더 똑똑해질 텐데 과연 누가 더 큰 돈을 벌게 될까요? 멋진 껍데기를 만드는 자동차 브랜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똑똑한 두뇌를 만드는 이런 기술 회사일까요?